그다음에 개인 녹화용 로데 미니 설정입니다. 로데 와이어레스 마이크로 미니라고 뜨는데요. 아무튼 저는 로데 미니라고 부를게요. 예. 소음 억제는 스피엑스 레벨은 저는 0으로 했어요. 예. 소음 억제가 이제 에어컨 소리랑 이런 거 잡아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억제 레벨을 그냥 0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럼 뭐 숙제하지 말라고 했느냐. 혹시나 필요하면은 조절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어, 나중에 봐서 이상한 에어컨 소리가 들어오거나 뭐 이런 게 들어왔다면 억제 레벨 약간 올려주면 되니까요. 마이너스 1로 해서 맞춰주면 되니까 일단 넣습니다. 그다음에 컴프레션은 좀 4대 1, 인계가 마이너스 18, 어택 3, 밀리스 50, 출력 게인 0, 예, 버킹 소스 어떤, 출력 게인은 0, 저 같은 경우 0으로 해도 아무리 적게 해도 이게 마이크가 좋아서 그런지 다 들어와요. 출력 게인은 안 높여도 되더라고요. 출력 게인은 안 높고요. 그 다음에 리미터, 예, 그 밑에 리미터 값은 이제 마이너스 2라고 릴스 50으로 했어요. 그다음에 VST 2.0 플러그인은 저는 있는데요. 여러분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하려면 또 챗GPT 한번 물어보세요. 이건 프로그램을 또 다른 데서 다운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기본에 없는 거여가지고 따로 다운받아서 설치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굉장히 어렵고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없어도 충분히 돼요. 제 판단에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에 다른 문제 때문에 설정해서 그냥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데스크탑 오디오가 아까 하나 더 있었죠. 데스크탑 오디오는요, 노트북에서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소스입니다. 노트북에서 있는 소스예요. 노트북에서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들어오는 게 많이 노트북에서 다른 게 음악이 나온다든가 뭐 이러면 그걸 듣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때문에 많이 필요 없으면은 여기서 설정해놓고 필요 없으면은 밖에서 믹서에서 제로로 어, 이 뭐야 스피커 있는 부분을 눌러서 소리를 죽이면 돼요. 설정해 놓고요. 필요 없는 것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소리를 거기를 죽이면은 그 음성은 안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설정을 일단 할 수 있는 걸 해놓읍시다. 그래서 데스크탑 오디오는 리미터만 설정하면 됩니다. 인계값 마이너스 3 릴리스 60으로 이런 식으로만 설정하면 돼요. 그다음에 오디오 고급 설정은 오디오 믹서 아랫부분에 콤지바퀴를 누르면 돼요. 설명쪽 누르면 나타나는데요. 중요한 것은 싱크 오프셋이에요. 싱크 오프셋 이게 뭐냐면요. 화면하고 음성이 조금 시계가 안 맞는 걸 봤죠? 예. 아니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유튜브 보거나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입술 모양하고 말 나오는 곳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어색하죠. 그래서 그걸 맞춰주는 역할이에요. 저는 180 밀리세트로 하니까는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이건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하면서 한번 실전을 하면서 맞춰봐야 돼요. 저는 180으로 하니까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데스크탑 오디오는 예, 자체적으로 노트북 자체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0으로 해도 돼요. 어, 그리고 UCA 202는 UCA 202는 이 모노에다 체크를 합니다. 모노에다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것은 스테레오로 안 들어와요. 실제 모노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해서요. 예,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 안 하면 한쪽 귀로만 들려요. 그래서 체크를 해서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트랙, 트랙 체크는요, 그 다음에 트랙에도 있죠. 트랙 체크는 트랙 1위는 모두 체크해줘요. 예, 아까 라이브 나가는 게 트랙 1이 음성이 나가죠. 트랙 2는 모두 체크를 해주고요. 나머지는 따로따로 분리해도 돼요. 녹화된 것은, 녹화는 트랙을 전부 다 녹화를 하게끔 해놨죠. 녹화된 거는 이제 편집할 때 트랙을 분리해 놓으면요, 트랙별로 음성 파일 삭제가 가능해요. 편집할 때. 그렇게 고급
프로그램 따라서 그렇게 가능한 게 있어요. 그 때문에 일본은 다 체크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소스별로 분리를 해줍니다. 어, 편집할 때 1번 트랙 지우고 4번만 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준비는 거의 다 끝났어요. 예, 준비는 됐고 실전을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송 설정에 들어가서 방송 제목 쓰고 그 다음에 준비되면 방송 시작을 누르면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음량은 볼륨을 사전에 설정해 놓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음량 설정이 돼 있죠. 여기 이 부분에 음량 설정이 돼 있죠. AC320은 마이너스 3으로 했고, 로데미는 3dB로 플러스를 해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를 해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UCA는 00, 디스크도 00으로 해놨어요. 왜냐면은, A320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좀 세게 들어오더라고요. 음량이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기본적으로 좀 줄여놨고요. 그냥 0으로 해놓으면은 세게 들어서 약간 좀 줄여놨습니다. 이제 음량은 메인 믹스에서 조정이 가능한데 메인 믹서가 아까 뭐가 메인 믹스냐면요. 보여줄까요? 이게 메인 믹서입니다. 오디 믹서. 예, 여기서 음량을 이걸로 이 페이드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 내렸다 올렸다 해서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메인 믹스에서 조절이 가능한데 메인 믹스에서는 아무튼 거기서 조절이 돼요. 화면에 뜨는 미터기를 보고 너무 높은 빨간 구간을 찍는다면 그때 줄여줍니다. 그러면 방송 중에는 오디오 고급 설정이나 이거 싱크옵션을 건들면 안 됩니다. 잘못하다가 전체 방송이 중지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설정해 놓고, 아까, 메인 믹서에서, 거기서 조절하는 것만 추천합니다. 이게 한번 해놓으면 건들 필요도 없고, 건들지 말아야 돼요. 뭐, 싱크오프셋이 안 맞다고 해서 방송 중에서, 그때 건들면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끝나고 따로 녹화하거나 그러면서 연습할 때 건드리세요. 중간에 건드리면은, 이게 설정이 싹 바뀌기 때문에 방송이 아주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저장되고 실시간으로 나가는 것 때문에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는 중에 절대 건들지 마세요. 그다음에 방송 예약하는 방법이에요. 예. 방송을 사전에 예약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 예약을 해놓으면은 링크도 사전에 생성되므로 미리 링크를 전송할 수 있죠. 예. 그리고 OBS 사전에 예약된 방송을 클릭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유튜브 앱에서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실시간, 그 다음에 나중에 예약, 뭐 이렇게 해서요. 그 다음에 제목하고 공개 설정하고 날짜, 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어요. 네, 저장하자마자 유튜브 링크가 생성되고요. 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 컴퓨터에서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예약해서 링크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예, 볼까요? 예,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예약하는 방법이에요. 예, 나중에라고 보이죠? 어,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화면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걸 클릭해서 수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안 보이면은, 여러분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저는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예. 안 보이면은 이렇게 기존에 설정된 거에 갖고 수정을 해요. 예. 제목과 공개 포인트를 수정하면 됩니다. 제목 공개하고 뭐 카테고리도 비영리 사연도 이렇게 공개하고요.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계정 아이콘 있죠. 여기 옆에 옆에 있는 화살표 같은 거 있죠. 여기를 누르면은 링크가 보여요. 링크가 그걸 누르면 이렇게 보면은 링크가 이렇게 동영상 링크가 떠요. 누르면요. 그러면 이걸 회피해갖고, 복사해가지고, 카톡등에 공유할 수 있죠. 전체 톡에다가 공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방송 중에 딜레이 된다든가, 화면이 느리다든가, 여러 사유로 인해서 방송이 혹시 중단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중지시켰다 다시 한 적이 있거든요. 중단되더라도
사실 링크를 생성할 필요 없고요. 기존 방송을 클릭하거나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방송 시작을 누르면 기존 방송에서 계속 나와요. 방송에서 일찍 끊겼다가 새로 냅니다. 라이브를 보고 있는 사람들. 방송이 끊어졌는데 다시 링크를 새로 만들 필요 없이 OBS에서 방송 시작을 또 한번 누르면 방송이 나가요. 예, 이게 방송 시작 전에 OBS 기본 화면이에요. 예, 여기서 방송 시작을 누르기 전에 방송 설정 관리로 들어가서 생성시킨 방송을 클릭하면 됩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요. 예, 그러면 볼까요? 제가 저번 주에 방송 중에 찍은 사진이요, 이 사진이요. 손실된 프레임 105가 여기 보이죠? 예. 손실된 프레임이 계속 늘어난다면은, 숫자가 늘어난다면은, 방송을 일시 중지시킨 다음에, 방송 중단을 누르고, 눌렀다 다시 방송 시작을 누르면 돼요. 이전에 초반에 손실된 프레임 마구 눌렀을 때 한번 중단 후에 다시 시작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사진 찍을 경황이 없어서 방송 중단 후에 다시 방송을 시작을 눌렀어요. 손실된 프레임 숫자가 증가 중일 경우에만 그렇게 하면 되고요. 손실된 프레임이 숫자가 멈추잖아요. 이게 늘어나면 이게 숫자가 늘어나는 게 보여요. 어, 이게 멈춰갖고 있으면요. 그대로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예. 저희 경우는 이제 녹화도 여기 보니 녹화를 하고 있었던 중이에요. 녹화가 동시에 진행 중에 있어서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이 상태는 지금 방송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걸 누르면은 방송이 중단되고요. 녹화 중단 누르면 녹화 중단되거든요. 지금 이 상태는 지금 방송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죠? 예, 이 숫자를 보면 이제 12분 56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방송이요. 근데 녹화는 43분 37초죠. 중간에 한번 녹화는 계속 시키고 중간에 한번 끊었다 연결해서 그래요. 예, 한 20분 하다가 한번 중단시켰다는 거죠. 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30 했는데도 그래요. 30에 30으로 나가고 있죠. 성출이 CPU 점유율 4.6%도 이런 형태가 있었어요. 손실된 게. 아무튼 저도 경험을 해서 터득한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 했더니 패치한테 이런 상황을 얘기했더니 이 녹화를 시키고 동시에 해서 그렇다. 유튜브 라이브 할 때는 녹화를 그냥 중단하고 녹화를 시키지 말고 방송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손실된 프레임도 나오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라이브 방송하면 유튜브에 저장이 돼 있거든요. 상방송이 끝나고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약 한 24시간 후에 영상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그걸 갖고 다시 편집해서 다시 업로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녹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은 예약된 방송 선택 방법이에요. 기존 방송 선택란에서 보니까요, 두 개가 보이더라고요. 예, 제가 아까, 설정을 하고 했죠.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설정을 했는데, 좀 다시 기존 방송 선택을 누르니까 이렇게 두 개가 떠요. 예, 아래에 하나는 예정이라고 돼 있죠. 뭐 예정 이걸 선택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할 건데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줄까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 제가 카톡, 카톡으로 보냈다고 했잖아요. 제가 카톡으로 실제 이거 보낸 겁니다. 어, 오늘 아침에 만들어갖고, PPT 만들고 하면서 이때 보는 거예요. 이게 보는데 안양 가정교회 예배라고 적혀 있잖아요. 뭐, 이거라는 거죠, 지금. 이 링크에 있는 게 위 거예요. 밑에 게 아니고, 예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아니면은, 하나가 아예 없든지, 예, 하면 돼요. 근데, 만일, 이걸 클릭한다 하면은, 링크를 새로 보내줘야 됩니다. 예, 링크가 이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는 지금 링크가 전혀 다른 게 되고 다른 게 뜹니다. 뜰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지우든지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다음에 보면요 업로드 기본 설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튜브 스튜디오에 가서 설정란을 클릭하고요. 설정란을 클릭하고 업로드 기본 설정이라는 방송 때마다 제목과 설명을 기입할 필요가 없어져요. 이렇게 놓으면 이제 실시간 방송을 시작한 후에 생성된 링크를 보내주면 됩니다. 먼저 시작하고 돼요. 좀 전에는 미리 링크 생성해서 카톡에 공유했죠. 앞선 화면에서 방송이 두 개가 있었죠. 예, 보면 제목이 약간 틀리죠. 이것이 예배 영상이라고 되어 있고 앞선 것은 예배입니다. 예. 좀 안 헷갈리게 좀 주의를 하면 됩니다. 예, 방송 중에 주의할 사항이에요. 예, 방송 중에 변경 금지할 사항이에요. 시스템 설정 같은 거 이제 만지지 말아요. 방송 중에는 절대. 예, 오디오, 비디오, 출력 샘플레이트 이런 것도 만지면 안 되고요. 오디오 설정, 사운드 설정 이런 것도 방송 중에는 전혀 만집니다. USB를, 꽂거나 포트 변경하고 허브 재연결 이런 행위도 하지 마세요. 어, 혹시라도 하게 되다가 방송이 전체 다운될 수 있을까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나가고 있는 것대로 해요. 완전 화면이 죽는 오디오가 죽지 않는 이상, 예, 그냥 진행하고 혹시 카메라가 하나가 죽어도 있는 카메라 갖고 그냥 쓰는 게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카메라 벗고 온다고 또 이것저것 만들자면 아예 방송을 망쳐요. 단지 그렇기 때문에 녹화하는 것도 하지 마시고요. 예. 노이즈 게이트, 컴프레서 리미터 이런 거 하지 말고 고급 오디오 설정 이런 것도 하지 마요. 싱크 오프셋 같은 것도 하지 말고요. 그다음에 예, 메인 믹서 A320 믹서 아무튼 메인 출력 볼륨 조절하는 게 A320에 있나? 한번 볼까요? A320에는 여기 기기 장비에는 조정하는 건 없어요. 예, 없는데 아무튼 USB 출력 관련 버튼도 또 하지만 샘플레이트 시스템 메뉴 이런 거 만질 줄 알고 네트워크도 와이파이에서 유선을 전화한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핫스팟 이런 것도 키거나 끄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게요.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노트북도 접거나 전원 모드 변경하거나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영향을 미치니까요. 하지 말고요. 네, 방송 중에 해도 되는 것이 이거예요. 방송 정면 전화. 예. 아까 우리 키보드로 건축기 만들어 놨다고 했죠. 그걸로 하는 것만 이제 하고, 그다음에 마이크 반지 페이더 이겁니다. 이걸 천천히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피크치로 올라가려면 이거 조절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 모니터링 볼륨 조절 이런 건 해도 되는데 아무튼 다른 건 하지 말고 그다음에 OBS 상태창 밑에 보면은 아까 뭐 프레임 드랍 프레임 뜨고 있죠? 예, 그런 거 이제 그런 것만 확인하고 하면 됩니다. 볼륨은 아무튼 페이드를 조절해서요. 이 노란선 안에 와 있는 게 최고 좋아요. 노란선에 빨간색 치고 들어가지 않게 노란선 안에 들어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오늘은 유튜브 라이브 실전 팁을 소개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됐습니다. 예, 경험이 중요합니다. 시도해보고 안 되면 조금씩 보완해보세요.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몇 개월이 걸렸어요. 모르면 챗GPT 문의 바랍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